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행히 이제 피해자나 이런 분은 없고 총탄을 경호 요원이 한 분이 맞았는데 방탄복을 입고 있었으니까 전혀 이제 문제가 없었던.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트럼프 암살 시도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담대하더구먼요.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주변에 이제 요원들이 와가지고 대통령을 이동하도록 할 때까지. 그런데 대통령도 좀 놀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진압이 되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하는 걸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런 감회가 새롭다, 만감이 교차한다 그런 상황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트럼프 암살 시도, 그다음에 유럽이 아니고 이란 사태가 돌아가는 거. 오늘 또 새로운 시설이 있습니다. 에너지 시설에 이제 압력이 높아져 가지고 에너지 시설이 이제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딴 사람이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셨네요. 그 부분. 그리고 오늘도 이제 어김없이 이 반도체 투자, 에너지 투자, 원자재 투자,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그런 통찰력을 우리가 한번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행히 이제 한국도 이 AI 혁명이 진행되면서 반도체 칩 수요, D램이라는 낸드 플래시에 대한 반도체 칩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거의 폭발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한국 경제도 많은 도움을 받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세계 문제 트럼프 대통령 암살 시도, 여기도 뭐 세상에는 다 또라이가 있으니까 자기 세계에 갇혀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캘리포니아 출신이네요. 캘리포니아 분위기가 조금 민주당세가 강하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바이든 정부하고 트럼프 정부를 딴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남북 국경 문제를 어떻게 다룬지를 보면은 그러면은 진짜 대통령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민주당 색채가 강한 그런 주에서는 뭐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반듯해야 인생도 잘 풀리고 사는 것도 좀 여유가 생기고 하는 거죠. 생각이 틀어져 있으면 참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트럼프의 암살 시도를 너무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영부인, 이게 아마 총 사격기 이름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영부인 분위기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감지를 못한 것 같고 여기 이제 놀란 분이죠. 영부인은 직감적으로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제 아버지가 흑인이고 어머니가 백인인, 뭐 생긴 것도 그렇게 그냥 참하게 생긴 사람인데 교사고 이제 제압을 당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잡혀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잘 가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개인도 생각을 잘 가져야 삶이 좀 순탄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국가 전체의 시대 정신도 반듯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잡혀서 이 여성 경호원이 상당히 대단하더구먼요. 진압을 해서 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대통령이 요원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동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 전까지는 뭐 딱 아마 2분일 겁니다. 2분. 이제 주변의 건류에 따라 가지고 벤스 부통령이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고 대통령 끝까지 자리를 지키더구먼요. 그러니까 참 제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렇게 이제 위기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사람 댐댐이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범인입니다. 범인. 범인이고 이렇게 이제 그 백인 어머니하고 흑인 아버지도 아주 참하게 생기신 분입니다. 동생이고 누이들 모양인데 집안도 아주 정상적이고 이 양반인 겁니다. 그게 사상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상교육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참 이 보시면은 아주 정상적인 집안에 큰 겁니다. 이게 콜 앨런 총을 여러 개 준비했더군요. 그러니까 확신범인 거죠. 여기 이제 끝까지 있다가 요원들이 한 몇 주 정도 걸린 겁니다. 몇 초 정도 걸려 가지고 연방 요원들이 이렇게 진압하고 대통령을 에워싸고 이분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다음에 권유에 의해 가지고 JD 벤스 부통령은 주변에 권하면 자발적으로 자리를 옮겼고 트럼프 대통령 끝까지 이런 자리를 지킨 겁니다. 그 주변 직원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그 글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GRAB 끌고 나갈 정도가 됐을 때 이제 움직이고 이동하는 길에 약간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 이렇게 이제 본인이 1052단어 분량의 선언문을 작성했는데 결국 이제 삐뚤어진 생각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이거는 좀 이따 한 번 정도 더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날 모임은 이게 이제 1983년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저격당한 그런 호텔이라고 하는데 어떻든 비밀 경호국이나 이런 부분에 노력했겠지만 아마 전날 투숙객들을 이렇게 아마 감시 감독하는 것이 소홀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미국의 경호 체제에 구멍이 생긴 거죠. 구멍이 생기고 이 관련 내용을 뉴욕 포스트에서 이제 이 범인이 이렇게 작성한 여러분들 문건을 이렇게 여러분들 캘리포니아 출신 교사고 콜 앨런은 범행 10분 전 가족들에게 친절한 연방 암살자라는 별칭이 담긴 1052단어 분량의 광기 어린 선언문을 발송했는데 그 선언문을 통해 현 행정부 인사들을 주요 타격 목표로 설정했고 자신의 행위는 기독교적 의무이자 정의로운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총기 소유가 자유롭고 하니까 본인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면은 이렇게 커커 암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어떻든 이번에 경호책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걸 자세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대통령이 무사하니까 다행인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전 장면이거든요.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역시 여성들이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영부인이 그냥 총소리 듣고 그냥 그다음에 이렇게 긴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대로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 돌발 상황이 발생했구나 이렇게 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 지네바 리브아 연구원이 코멘트를 남겼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4번 정도의 암살 그런 경험을 갖고 있거든요. 암살 시도를. 지네바 리브아 연구원이 저는 단순히 도널드 트럼프가 결국 두려워하지 않는 점에 감탄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흔들리고 충격에 빠졌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와서 그를 데리고 나가기 위해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제 기억이 많다면은 이런 일이 벌써 4번째인가요? 4번째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참 담대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지네바 리브와 허드슨 연구소 연구원이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담대함이란 부분들이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 상황을 수습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이제 대통령을 연방 요원들이 이렇게 진주해 가지고 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 거죠. 여성분이 당황한 그런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담대함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아마 관심 있게 보신 많은 미국인들이나 세계인들이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끝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이제 이러면은 이번 상황을 대통령이 상황을 당한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늘 오전까지 발신한 메시지를 보시면은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당황했겠습니까? 아무리 이렇게 담대하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은 이게 미국 동부 시간 9시 27분입니다. 그러니까 총격 사고가 있고 난 다음에 진압이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내놓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워싱턴 DC에서 꽤나 파란만장한 저녁이었습니다. 비밀 경호국과 법집행기관이 환상적인 일을 해냈습니다. 그들은 빠르고 용감하게 행동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지도자가 발신할 때 이렇게 격려하는 메시지를 항상 쓰지 않습니까? 총격법은 근거되었고 저는 행사를 계속 진행하자고 권고했으나 전적으로 법집행기관의 지침에 따를 것입니다. 이런 게 아주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릴 수 있는 판단은 독단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지만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들이 곧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행사를 재개할 건지 재개하지 않을 건지 이제 관련 규정이나 보안당국의 판단에 따라 대통령이 따른다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저녁은 계획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며 우리는 그저 다시 해내야만 될 것입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다시 이걸 다시 행사를 다시 정상적인 행사로 만들어야 될 것이다. 첫 번째 메시지가 미국의 동부 시간 밤 9시 17분에 이제 발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아마 발생하고 나서 이제 한 1시간 정도 안 됐을 때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다음 두 번째 메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제 행사를 다음으로 미루게 됐다. 법집행기관이 프로토콜에 따라 이 프로토콜에 따라는 겁니다.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대로 다 따르는 겁니다. 따라 우리가 현장을 떠날 것을 요청했으며 우리는 즉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호텔에 머문 거죠. 30분 후에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영부인과 부통령 그리고 모든 국무위원은 완벽하게 안전한 상태입니다. 30분 뒤에 뵙겠습니다. 행사 책임자들과 대화를 나누었으며 30일 이내에 백악관 출입 기자들 만찬회를 다시 재조정할 것입니다. 이제 그러게 하고 나서 그다음 보안당국이 보고한 것을 포스팅했습니다. 범인을 현장에 체포한 그런 강경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린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 메시지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 마지막 메시지가 그러니까 이 대통령 자리라는 것 그리고 지도자라는 것이 어떤 자리라는 것이 마지막에 딱 하룻밤 지나고 나서 아침에 본인 암살 사건을 정책적 이슈로 바꾸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기부를 받아 가지고 백악관 인근에 대형 여름 볼륨 큰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데 반대자들이 또 많습니다. 반대자들이 그런 볼륨이 나는 반드시 필요할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보안상의 문제가 생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역대 그 어떤 대통령도 시도할 수 없었던 그런 볼륨을 돈을 많이 번 빅테크나 이런 사람들 도움을 받아 가지고 건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전 8시 46분 미국 동부 시간입니다. 지난번 사건은 우리 군과 비밀 경호국 법집행기관 그리고 지난 150년간 모든 미국 대통령이 왜 백악관 부지 내에 크고 안전함이 철저히 보호되는 연회장 건설을 요구해 왔는지 보여주는 정확한 이유입니다. 현재 백악관의 건설 중인 군사 1급 비밀 여행 연회장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빨리 건설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우면서도 최고 수준의 보안 기능을 갖추고 있고 상층부에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머무는 객실이 없고 이번에 이제 하루 전날 투숙객이 이번에 총격 사건의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건물인 백악관 담장 안에 위치하게 됩니다. 개와 산책하던 여성이 제기한 말도 안 되는 연회장 건설 반대 소송은 즉시 기각돼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건설을 방해해서 안 됩니다. 예산 내에서 일정보다 훨씬 앞서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딱 종결되자마자 여러분 바로 정책 이슈로 그냥 전환을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여론이 백악관의 대형 볼륨 건설을 압도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상황을 이렇게 마무리하네요. 그다음 또 인상적인 부분은 백악관을 돌아와 가지고 가진 인상 내용입니다. 대통령도 좀 놀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유머를 잊지 않는 거죠. 질의응답에. 그 행사에 참여했던 백악관 기자들이 다 돌아와 가지고 턱시도를 입은 상태에서 질의응답을 벌리는 겁니다. 이런 표현은 참 제가 이 영어권에 살지 않으면은 쉽지 않은 표현이죠. I was all set to really live it 이런 표현은 제가 참 처음 접하는 건데 내가 이번 백악관 그 기자 만찬에서 좀 화끈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뜻하는 모양입니다. 대통령이 한 25초 분량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나는 준비되었고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역대 최고 연설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번 만찬 연설에서 격렬하게 비판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는 기자들도 포함이 되겠죠. 이란 전쟁을 수행하는데 대통령을 좀 도와야지 그렇게 이란만 도우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여러분들 화끈하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 표현이 아마 이런 표현이 모양입니다. I was all set to 이 이야기를 하니까 기자들이 전부 다 웃더라고요. 여기 이제 주변에 그런 배석한 사람들도 다 웃는데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하고 싶은 말 다 털어놓으려고 했는데 총격 사건이 발생해 가지고 하지만 저는 참모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원래 하려던 대로 말했다면 그것은 역대 가장 부적절한 연설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아껴둬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밤 하려고 했던 것만큼 앞으로 다시 거칠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매우 친절해질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암살 시도를 극복한 다음에 나오는 소인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편도 조금 친절하게 대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자들이 다 여러분들 웃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원래는 매우 강력하고 거친 수의 비판 연설을 준비했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거를 자제하기로 그렇게 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분은 아마 펜실베니아 주의 상원위원일 겁니다. 존 패트만. 그래서 민주당하고 가끔 민주당 소속이지만 반대 의견의 피력에서 화제를 모으는 의미죠. 지난 밤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을 목격한 이후에 백악관이 하루속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형 연회장을 조속히 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하단을 보니까 만일 백악관 내에 대형 그런 연회장이 있었으면은 이번 암살 사건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책 이슈로 돌리는 겁니다. 그 밑에 보니까 여러분들 대통령 자리가 참 힘드네요. 예,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 2번 탄핵을 당했고 4번 기소됐고 34번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91개의 혐의를 받았고 4번의 암살 시도를 물리쳤고 트럼프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단 한 번의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예, 그렇게 여러분들 어쨌든 참 힘든 그게 그래도 다행입니다. 지금. 자, 다음 이제 이란 상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렇게 뭐 또 언론들에서는 뭐 미국이 좀 밀린다. 그렇지만 상황은 완전히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죠. 전면전을 치르지 않는 것은 우선 걸프 국가들에 대한 피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줄여야 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상황을 전쟁을 치르지 않고서도 종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자들에게 비행기를 타기 전에 비행기를 타고 난 이후에 이동하기 전에 정문정답하는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밝히기를 파키스탄의 협상단을 취소하자마자 이란 측이 10분도 안 돼 가지고 새로운 제안을 보내왔다. 그들은 우리에게 더 나았어야 할 문서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측이 제공한 그런 제안서를 보고 협상단을 취소하자마자 10분도 안 돼 가지고 새로운 제안이 온 겁니다. 이제 그만큼 이란이 다급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실권을 쥐고 있든 상대하겠지만 이틀씩 기다리고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16시간 17시간씩 이동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란 측이 원할 때 그냥 전화하면 됩니다. 현재 모든 카드는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딜은 아주 간단합니다. 절대로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낸 겁니다. 대단히 솔직담백하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런 기자들에게 질의응답의 전문을 보게 되면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란 측의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 얼마나 다급한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이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현재 강경파와 혁명수비대 연계 지도자들 가운데 누가 더 큰 권력을 쥐고 있는지 파악 중이신 것 같은데 미국이 실권을 쥐고 있는 누구와도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들이 물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답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모릅니다.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엄청난 내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지도자 자리를 주고 다투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들은 지도자가 되지 않으려고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2단계의 지도자증을 모두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상대해야 될 누구와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틀씩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측 협상단이 16시간 17시간씩 그렇게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럽을 거쳐서 파키스탄을 가야 되니까.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란 측이 원할 때 협상을 할 것입니다. 이란 측이 저에게 전화하면 됩니다. 우리가 모든 주도권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로이터 기자에게 우리가 지금 누구와 협상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모든 카드를 쥐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어제와 오늘 사이 무엇이 변했느냐고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조금 더 나은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흥미롭게도 제가 협상단 파견을 취소하자마자 10분 만에 훨씬 더 나은 내용의 새로운 제안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예. 이 모든 협상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란은 절대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그냥 화끈하게 하는 겁니다. 예. 10분 안에 여러분 새로운 제안서를 보내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대단히 여러분들 중요하게 그 문제를 본 겁니다. 뭐 새로운 제안을 협상단을 파견한 걸 여러분들 그냥 취소하자마자 10분 안에 새로운 제안서를 보내 이 친구들이 어마어마하게 다급하구나. 어떻든 협상을 타결시켜야 될 이유가 이란 측에 있구나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 기존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아 협상을 취소하자마자 10분 만에 이란 측으로부터 훨씬 유리한 새로운 제안을 훨씬 유리한 뭐 제안이지만 말도 안 되는 제안이죠. 자, 이란이 다급한 겁니다. 10분 만에 새로운 제안을 한 겁니다. 10분 만에. 그래서 10분 만에 새로운 제안을 했다는 것은 이란 측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란 트럼프 협상 긴박한 타임라인 4월 24일 날 협상단 파견 발표를 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백악관 대변인 레빗이 스티븐 위고프 특사와 제럴드 쿠슈너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파견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란 측의 대면 협상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는 미국 협상단이 도착하기 전에 파키스탄을 방문해 가지고 1차 제안서를 전달한 겁니다. 1차 제안서가 즉시 미국 쪽에 여러분 날라왔겠죠. 그거 보고 여러분들 그냥 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4월 25일 날 토요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1 탑승 직전 및 줄소시를 통해 특사단의 파키스탄인을 전격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측이 예상하지 못한 거죠. 트럼프의 강경한 태도에 당황한 이란 측이 기존보다 훨씬 진정된 내용의 2차 제안서를 10분이 채 되지 않아 전달한 겁니다. 10분이 채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떻든 협상을 성사시켜야 될 필요는 미국 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란 측에 있는 겁니다. 협상당 파견 취소가 오후 2시 19분 미국 동부 시간으로 19분에 있던 겁니다. 이 2차 협상 동시에 2차 협상 결론은 어제 여름 방송에서 내보낸 것처럼 대통령의 정문적답 외에도 SNS를 통해가 여러분들 갈 필요가 없다. 나는 방금 이란인들을 만나기 위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가려던 대표단의 여행을 취소했습니다. 취소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0분도 안 돼가 여러분들 답변이 돌아온 겁니다. 딱 10분 만에 이란이 새로운 제안을 한 겁니다. 그 협상은 안 깨고 싶다는 이야기인 거죠. 협상은. 이게 여러분들 대단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란이 어떻든 다급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단 파견을 취소한 지 단 10분 만에 이란이 새로운 제안을 보낸 것은 이란 지도부의 극심한 불안감과 초조감, 지금 당장 이 협상이 없으면 죽는다는 절박한 신호를 미국에 노출한 셈입니다. 1시간도 아니고 10분 만에 10분 만에 이란은 포커페이스를 하고 있는데 그냥 다 들킨 거죠. 우리가 이만큼 버티면 미국이 받아주겠지 이렇게 간을 보다가 트럼프가 판을 깨버린 겁니다. 트럼프한테는 있을 수 없는 안인 겁니다. 쓰레기통에 직접 집어넣어야 될 그런 안인 거죠. 그런 안을 여러분들 새로운 제안이라고 보냈는데 그걸 일거에 여러분들 그냥 깔아뭉갠 겁니다. 이란은 전통적으로 벼랑 끝 전술에 능한 국가입니다. 미국이 실제로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자마자 이란은 자신들이 서 있는 곳이 벼랑 끝임을 깨닫고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은 논리적 판단보다도 생존 본능에 가깝습니다. 어느 나라도 10분 안에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새로운 제안을 해서도 안 되고 왜 자기 수를 전부 다 상대방에게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를 드러내야 될 만큼 이렇게 다급한 겁니다. 다급한 거죠.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한 의례 조바심입니다. 이란은 어떻게든 협상장에 미국을 앉혀두었으면 제재 해제든 뭐든 얻어낼 수 있는 절대적인 의례 입장인 겁니다. 10분이 안 걸리고 그래 조금 있다가 이러면 했어야 되는 거죠. 뭐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 10분 만에 이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걸 보고 다시 한번 예리한 사람들은 야, 이 사람들이 진짜 여러분들 급하기는 급한 모양이구나. 그냥 목숨이 넘어가기 전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이란은 죽도록 더 터져야 됩니다. 생각 같아서는 뭡니까 교량을 부시고 해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10개 여러분들 미국 측에 새로운 제안을 내놓은 걸 보면 이 인간들이 완전히 미쳤구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완전히 또라이 정도가 아니고 그냥 미친놈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요구 조건의 1번이 통행료를 거둘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미친 짓이지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제안을 이런 역제안을 하는 겁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여기에 이번에 이란 측이 협상단을 취소한 이후에 10분 안에 보낸 그런 제안입니다. 이란의 새로운 평화협정 제안, 미국의 불가침 보장,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 공해를 여러분들 자기 영해로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정신 나간 놈들인 거죠. 진짜 양아치들인 겁니다. 핵활동 10년 제한 및 우라늄 농축 권리 인정, 처음에 5년 미국은 20년 그 중간 정도 10년 정도 양보하겠다. 이란이 약속 지키겠습니다. 약속 안 지키는 거죠. 약속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1차 2차 제재 해제, 유엔 안보리 및 국제원자력기구 결의안 종료, 전쟁 피해 보상, 아니 미국과 함께 보상해달라는 겁니다. 오바마가 여러분들 수십억 불 줬으니까 그렇게 보상해달라는 겁니다. 완전히 거지 건성인 거죠. 정의로운 전쟁을 했는데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그치? 이렇게 해서 이제 제안을 10가지를 했는데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진짜 정신 나간 인간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미국 측의 이런 분석을 한번 보시면은 뭐 조금 나은 안도 있고 그런데 보시면 이란 2차 제안서 분석표를 한번 보시고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게 3가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와 통행료, 전쟁 피해 보상금, 중동 내 미군 전면 철수, 중동 내 미군이 있든 없든 그거는 이란 측이 관여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레바논과 이스라엘이랑 협상을 하는 것은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이란이 관여할 바가 아닌 거지 않습니까? 이걸 주제 넘은 행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제 넘는 행위를 굉장히 저는 싫어하는데 자기가 관여 안 해야 될 때 관여하는 겁니다. 전쟁 피해 보상금을 달라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징수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정신들이 완전히 뭡니까? 그래서 그냥 생각 같아서는 더 두들겨 패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그냥 여러분들 뭡니까? 구석기로 보내야 되는 거죠. 협상 가능한 것은 미국의 불가침 보장이나 우라늄 농축 권리 인정이나 제재 해제 및 결의안 폐견 정도는 할 수가 있지만 우라늄 농축 권리 인정이란 것도 이란 자체를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란이란 전체주의 체제는 47년간 권력의 기초가 뭡니까?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사기지 않습니까? 조작인 거거든요. 전체주의 체제를 믿을 수 없는 북한을 어떻게 믿습니까?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고 사기고 여러분들 기만이고 위선이고 조작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래도 양보한 것은 5년에 10년 정도 양보하고 모든 전선에서 본인들이 키운 플락시 세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적대 행위를 안 하겠다 뭐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뭐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10분 만에 나온 더 나은 제안의 핵심 포인트는 이 3번하고 10번 핵활동 10년 제한 모든 전선에서 적대행위 중단 이 두 가지 정도를 아마 제안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쟁은 전부 다 뭐죠? 카드를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얼만큼 죽일 것인지를 미국이 결정한 거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란이 10번째 플락시를 동원한 적대 행위를 중단하겠다. 그리고 핵을 농축을 10년 정도 미루겠다. 이런 파격적인 카드를 던진 걸 보고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상당한 한계에 도달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란 상황이 한국 언론에서는 그런 문제를 잘 안 다룰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언론의 전체적인 논조가 미국이 고전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맞춰 가지고 이런 보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심각합니다. 보시면은 이란 원유 저장고 풀 문제가 사실 언론사들이 이런 걸 취재해서 보도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기자들의 안목이나 편집실에 여러분들 그런 취재하는 걸 보면은 수준이 너무 낮은 겁니다. 왜 수준이 낮냐? 공부를 안 하니까 수준이 낮은 겁니다. 공부를 안 하니까. 지금 이란 문제의 가장 중심적인 것은 이란의 유정 폐쇄 문제가 그냥 카운트다운 된 상황인 겁니다. 이런 것을 공정하게 시청자나 독자들한테 제공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일체제가 이제는 한국 문제를 안 다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냥 신문 자체가 뭡니까? 그냥 쓰레기처럼 보이니까 그냥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읽을 수가. 여기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어제 그제 내보냈던 이 정보입니다. 카르크스에 수출이 중단된 상태에서 각 척당 200만 배를 실을 수 있는 유조선이 접안해 가지고 원유 터미널에서 유조선에 여러분들 200만 배를 가득 싣는 겁니다. 200만 배를 싣는다는 것은 한 여러분들 일산 150만 배를 정도가 되니까 한 이틀 분 정도에 해당하는 것을 600만 배런이니까 한 3일에서 5일 정도 분량을 유조선에 채우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 아니까 육상 원유 보관 시설이 거의 한계점에 도달해 풀이 돼 가지고 해상의 유조선을 동원해 가지고 해상에 체류하는 그런 저장고를 만드는 그런 조치거든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제 여러분들 제가 내보냈던 내용을 한 번 정도 더 복기하는 겁니다. 어제 이란의 카르크스에서 원유를 선적 중인 초대형 원유 운반선 슈퍼탱커 3척이 포함됐습니다. 총 600만 배럴이고 두 척은 이란 국적선이고 한 척은 프리랜스입니다. 이 배가 여러분들 수백 메타네요. 배가. 이게 여러분들 며칠 전에 포착된 겁니다. 납포된 이게 여러분들 이 탱크 트래커만 여러분들 하는 탱크들만 추적하는 그런 채널인데 4월 24일 유도탄 구축함 USA 라파엘 펠라타호가 이란 항구로 항해를 시도하는 이란 국적성에 대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국의 봉쇄 조치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배가 여러분들 들어가야 임시 탱커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가 다 전부가 들어갈 수 없도록 한 겁니다. 그림자 선단을 동원해 가지고 이란 항구에서 원유를 가득 싣고 중국으로 여러분들 출발했던 배들이 중국에서 하역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야 여기다 풀을 채울 수 있으면 여러분들 며칠을 더 견딜 수 있는데 이런 배들을 전부 다 구축함들이 다 중단시키는 겁니다.
원유 운반선이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원유 운반선이 몇백 메타 길이네요. 원유 운반선이. 이 구축함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게 보이니까 구축함이. 그러니까 봉쇄가 돼 가지고 빈 배들이 들어가야 거기다 이런 기름을 채워 가지고 좀 더 견딜 수가 있는데 배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긴급 속보. 이란 유조선들의 파키스탄 해역 포착 보고 이란으로 재진입을 시도 중인 빈 상태 이란 유조선 4척이 파키스탄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확인됐습니다. 이란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겁니다. 원유 하역을 마친 초대형 유조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가지고 들어와야 그래 여러분 육상 저장 시설이 풀이 되더라도 좀 견딜 수가 있는데 이걸 전부 다 막아버린 겁니다. 이런 배들을. 기름을 모두 하역한 빈 유조선, 빈 유조선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미국이 여러분들 해상 봉쇄를 실시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 해상 봉쇄를 실시해 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못 들어가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란의 저장고 부족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이거는 기술적 문제이기 때문에 언론사들이 좀 집중적으로 다뤄줘야 되는 겁니다. 현재 이란은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인해서 원유는 계속 생산하지만 수출이 막혀 가지고 어디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수지에 보관할 겁니까? 어디에 보관할 겁니까? 보관할 데가 없는 겁니다. 보관할 데가 없으면 웰샷 인 유정을 닫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유정을 닫는 문제 못지않게 원유 수송로 자체의 압력이 높아져 가지고 폭발 위험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오늘 새롭게 제가 알게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요일 날 팍스뉴스에 나와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는 거 아니까 원유 저장고가 점점 여러분들 빈 공간이 줄어들면서 원유 여러분 라인이죠. 라인. 선로에 이런 압력이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압력이. 압력이 이런 더 크게 높아지게 되면은 이음새 부분 같은 게 이런 열리면 터지는 거죠.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10분 안에 여러분들 새 제한이라고 내놓은 겁니다. 지금 이란의 육상 저장 시설은 한 50%가 다 찼습니다. 전국 육상 저장 시설도 50% 차고 그다음에 카르크선도 여러분 50% 정도 찼으니까 전체 용량이 여러분들 3천만 배럴이니까 50%를 보게 되면 1,500만 배럴입니다. 그건 10일 견딜 수 있는 겁니다. 10일. 그죠? 10일 견딜 수 있는 겁니다. 10일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헌법이 개정되면 정말 여러분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막을 겁니까? 어떻게 막을 겁니까? CH 킴님께서 크리스 킴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방송 중에 그냥 잠시 서쳐가듯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헌법이 개정되면 어떻게 막을 겁니까? 자, 이 여러분들 50% 찼으니까 한 10일 정도 매일 100만 배럴의 원유가 카르크섬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카르크섬의 원유 터미널은 1960년대 미국 기업이 다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이 소상하게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1300만 배럴의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10일 정도가 되면 소진이 되는데 10일도 10일이지만 점점 저장고 이런 둥그란 거 있지 않습니까? 저장고에 기름이 쌓여가면서 압력이 계속해서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수송로 원유 수송로 라인에 수압이 이렇게 압력이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높아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노후 이미 폐선 정도 상황에 도달한
노후 초대형 유조선에 여러분들 해상에 띄워가지고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기름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세대를 구해가 여러분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대를. 그런데 이게 전부 다 해상봉실로 인해서 중국 갔다가 못 들어오니까 더 이상 여유 배가 없는 겁니다. 배가 없는 겁니다. 헌법 개정 막아야 돼요. 선거를 뺏기고 나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선거를. 선거를 뺏기고 나면 그다음에 다 끝난 겁니다. 자, 이 보시면은 노후 선박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노후 선박들에 그게 없는 겁니다. 한척 제대로 구했습니다. 완전히 폐선되기 직전에 배가 여기 나샤호입니다. 나샤호. 나샤호. 예. 여러분 이 나샤호가 30년 된 노후 유조선 나샤호를 긴급 투입하는 걸 보면은 완전 지금 위기인 겁니다. 배랑 끝에. 원유를 생산해가지고 보관할 데가 없는 겁니다. 보관할 데가 없는 겁니다. 보관할 데가. 여러분들 이런 것을 언론사들이 보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나샤. 예? 배가 어마어마하게 기네요. 332m네요. 배 길이가 332m입니다. 초대형 유조선이. 폭이 58m네요. 이 나샤호가 카르크섬 인근에 그냥 방치되어 있던 겁니다. 배로서 기능을 끝난 배인데 이거를 동원해 가지고 여기다 채우면 200만 배를 정도 채울 수 있으니까 하루나 이틀 정도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 카르크섬이 거의 다 차가는 겁니다. 다 차가는데 이런 배라도 있으면 여러분들 한 며칠 더 견딜 수가 있는데 이런 배는 중국 갔다가 이러면 다 못 들어오는 겁니다. 못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배가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330m네요. 저는 초대형 유조선은 여러분들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58m입니다. 나샤오입니다. 1996년에 건조된 30년 된 배를 동원해 가지고 이 배가 지금 천천히 움직이는 겁니다. 노후 선박이 돼 가지고 원유 터미널로 카르크섬 원유 터미널로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오는 겁니다. 수년간 카르크섬 인근에 빈 배로 정박해 있었는데 미국 봉쇄로 카르크섬의 육상 저장고가 포화 위기에 처하게 되자 긴급 재가동을 해가지고 현재 카르크섬 주변에서 천천히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정생항해 시간에 1.5일이나 2일 정도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이를 4일째 걸리는 중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그 탱크 트래커에 전부 다 추적이 되는 건데 지금 어디 정도 있는지 해상 저장고로 사용해서 육상 저장고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겁니다.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2배입니다. 2배. 거의 폐선 직전에 있다가 오래전 사진들입니다. 이 배가 여러분들 이제 카르크섬의 육상 저장 시설이 이러면 다 차니까 다 이렇게 이동해 가지고 이란 노후 유조선 보유가 현재 재고가 거의 없는 겁니다. 다 기름 싣고 나가서 여러분들 다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겨우 찾은 게 한 척 두 척인 겁니다. 이란이 전체 보유하고 있는 노후 선박이 원유 수송선이 250척 정도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겨우 구한 게 이 나샤호 한 척 정도인 겁니다.
한 척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200만 배럴이 하루나 이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배가 수십 정도 있어야 며칠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 시간이 없는 겁니다. 이란이 죽기로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런 2차 여러분들 역제한 걸 보고 이 친구는 죽도록 이런 봐줘야겠구나.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야겠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배가 크네요. 죽은 배를 끌어당겨야 될 정도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노후 선박 한두 척을 동원하는 것은 며칠 하루나 이틀 정도 시간을 벌어줄 뿐이고 근본적으로 유정 폐쇄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런 점을 예리하게 봐야 현재 이란 전쟁의 상황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시간을 너끈하게 보내는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상황이 이란이 퇴역한 노후 유조선까지 수리아에 투입하는 것은 저장고 포화가 임계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참 여기에 헌법 개정을 어떻게 막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선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선거가. 많은 시간이 흘렀던 거죠. 멀쩡한 나라가 그냥 골로 가게 된 겁니다.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좋은 시절들을 다 놓친 겁니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오늘 댓글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피력했는데 이렇게 심각하게 가는 겁니다.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앞으로. 법을 다 바꾸면 여러분 나라도 다 바꿀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뭐 여러분들 개정안 운동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무슨 뭐 서명 참여하고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들 소중한 거를 그래서 내가 이제 안 다루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안 다루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들 심각한 일입니까? 세상 만사에는 다 때가 있는 겁니다. 때가 있고 그 때를 놓치게 되면은 그러면은 기회라는 것이 참 어려운 거죠. 선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거의 생명줄입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동안 그 문제에 얼마나 심각하게 이런 고민했습니까? 다 여러분들 고생들 하셨겠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면 생각해 나라를 빼앗기는 겁니다. 나라를. 그래서 내가 한국 문제를 이제 안 다루는 겁니다. 영원히 안 다룰 겁니다. 조선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참 귀한 나라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1948년 5월 달에 이스라엘이 건국하고 1948년 8월 달에 한국이 건국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여기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네요. 이란이. 그러니까 원유수송관의 압력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장고의 수위가 계속 높아지니까 압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최악의 경우에 이러면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 처음 여러분들 내보냅니다. 이 문제까지는 저희들의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란 인터내셔널에서 이런 뭘 보도했는가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요일 날 아침에
팍스뉴스에서 한 이야기를 소개한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석유 운송 차단이 계속될 경우에 3일 이내에 이란의 석유 인프라가 폭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은 다른 차원인 겁니다. 유정 폐쇄 문제가 아니고 원유 수송관의 압력이 높아져가 터진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단된 석유 흐름이 파이프라인과 지하 시스템의 압력을 축적시키는 시나리오를 설명했습니다. 트럼프는 팍스뉴스와의 발언에서 석유가 바깥으로 운송되지 못하면 기계적으로 그리고 지층 내부에서 압력이 계속 쌓이게 되며 이것은 시스템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는 파열이나 폭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프라를 재건하더라도 현재 용량의 약 50% 수준까지만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이면서 매우 강력한 결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란의 카르크스의 원유 터미널은 미국 기업이 건설했습니다. 뭐 쉐보노이나 쉘 같은 회사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 BP 브리티시 피트롤리움에 여러분들 인수된 그런 미국 회사에서 건설됐기 때문에 그 시스템 전부를 다 아는 거죠.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출길이 막힌 상태에서 원유 생산이 중단되지 않으면 저장 탱크와 파이프라인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 대규모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유정 폐쇄하고 별도로 저장 탱크하고 파이프라인 사이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시스템을 통해 막대한 양의 석유가 쏟아져 들어오는 관로가 있을 때 석유 수송로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그 관로가 폐쇄되면은 컨테이너 선박이 계속 담을 수 없기 때문인데 지금 이란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봉쇄 때문에 선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 발생하는 이런 그 관로가 내부로부터 폭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뿐만 아니고 지층 내부에서도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관로 석유 수송로에 이런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또 지하 내부에 유정에 이런 압력이 이런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폭발해버리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기까지 이제 약 3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대통령은 엔지니어들과 함께 계속 보고를 받겠죠. 보고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늦건한 겁니다. 원유는 계속 생산되어 관로로 밀려드는데 담을 배가 없기 때문에 시스템 내부 압력이 한계에 도달합니다. 저장 탱크의 압력이 계속 높아져 가지고 관로에 이릅니다. 압력을 계속 높이는 겁니다. 파이프라인 같은 기계 설비는 물론이고 동시에 원유를 품고 있는 땅속 자체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릴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이게 이런 시간이 별로 없는데 팍스뉴스가 보도한 내용을 뉴욕 포스트가 이런 상세하게 다룬네. 상세. 이란 석유 인프라 폭발 위기, 미국 봉쇄에 따른 물리적 임계점 도달. 이건 처음 오늘 여러분들 다루는 주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인해 이란의 석유 수출이 막히면서 이란 내 석유 인프라가 향후 3일 내에 물리적으로 폭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정 폐쇄와 별도로 원유가 선박이나 용기에 실리지 못한 채 시스템 내에 갇히면 파이프라인과 지층 내부에서 기계적 지질학적 압력이 축적되어 내부로부터 폭발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대통령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현재 이란의 원유 생산 및 운용 시스템은 출구가 막힌 채 유입만 지속되는 압력속 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미국이 건설한 카르크스의 원유 터미널 특색이 펌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중력에 의해 자동적으로 원유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는 최신 설비라고 하거든요. 펌프를 사용하지 않고 채굴된 원유가 중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카르크섬으로 이런 밀려들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게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저장고가 계속 채워질 거라고요. 빠르게. 저장고가 채워지니까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는 해상 수송선들이 계속 답지할 거니까 그게 빠져나가는데 계속 이제 여러분들 며칠씩 그냥 저장고가 채워지니까 원유 수송로에 압력이 계속 여러분들 올라가는 거지. 이 시스템은 출구가 막힌 채 유입만 지속되는 압력솥 같은 상태입니다. 압력솥. 원유 운송 시스템은 일정한 흐름을 전제로 설계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펌프를 많이 쓰는데 카르크섬은 그냥 중력으로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움직이도록 설계되면 수출길이 막힌 상태 생산이 강행될 때 발생하는 물리적 현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관 내 배압 형성, 이걸 백프레셔라고 하네요. 파이프라인 내부의 압력이 설계 압력을 초과하면 밸브와 EMC에서 누출이 시작되고 임계점을 넘으면 배관 자체가 파열됩니다. 대규모 저장 탱크는 유체의 무게를 견디도록 설계되었지만 유입 압력이 제어되지 않을 경우 탱크의 붕괴나 대규모 화재 폭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카르크섬 등 주요 허브의 여유 용량이 바닥난 상태에서 유입되는 원유의 물리적 압력이 시스템 전체를 파괴하는 데 걸리는 공학적 시간으로 3일이 해석됩니다. 시간은 여러분들 3일이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유정 자체의 압력 변화가 생겨가지고 유정이 쓸 수 없도록 되는 거죠. 지층 내부의 압력 축적은 유정 자체의 영구적 손상을 뜻합니다. 유정 내부 압력이 조절되지 않으면 원유가 포함된 지층 구조가 무너집니다. 이런 경우 지층 내 통로가 막혀 다시는 원유를 뽑아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두 가지의 재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배관 내의 압력이 증가하는 배압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유정 내의 이런 압력 증가에 따라 가지고 유정이 쓸모없게 되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공병호 TV는 학습하는 방송, 성장하는 방송, 부자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들어가 본 겁니다. 진짜 원유 배관이 폭발할 수 있냐, 그걸 여러분 살펴본 겁니다. 진짜 폭발할 수 있네요. 이 내용을 가지고 검증을 해본 겁니다. 대통령 주장이 맞냐, 대통령 이 같은 주장이 막대한 양의 석유가 쏟아져 들어오면은 관로의 이름들 압력이 증가돼 가지고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맞냐. 원유는 계속 생산되어 관로로 밀려드는데 담을 배가 없기 때문에 시스템 내부 압력이 한계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이야기인 거죠. 지금 이란이 직면한 절체절명 위기는 두 가지입니다. 파이프라인 압력이 상승해 가지고 폭발할 위험, 그다음에 유정을 샷인 폐쇄한 이후에 지하 압력이 여러분들 증가해 가지고 유정이 파괴되는 것,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문제. 저장고가 풀이 되면 원유가 계속 흘러 들어오면서 관로 내부 압력이 급상승합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여러분 한 번도 다룬 적이 없거든요.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주 다룬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저장고가 풀에 가까워지면 관로의 압력이 올라가나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런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관로의 압력이 이름 증가돼 가지고 원유가 정상적으로 저장고에 들어가기 때문에 관로 내부 압력은 안정적입니다. 저장고가 여유가 있을 때. 그런데 저장고가 이런 풀이 가까워질 때 저장고가 80% 90% 차오르면은 저장고로 들어가는 원유의 속도가 늘어지면서 관로 내부에 배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장 탱크가 여러분 완전히 비어 있을 때는 원활하게 여러분 움직여가지고 관로에 압력이 안 생기는데 저장 탱크가 여러분 계속해서 차이게 되면 원유 전달 속도가 늘어지면서 압력이 증가돼요. 저장고가 거의 풀에 가까워지게 되면 관로 내부 압력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압력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파이프라인 터지거나 폭발할 위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딱 감이 오죠. 어떤 건지 그냥 딱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정을 닫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정이 이제 파괴가 되는 겁니다. 유정을 닫게 되면은 유정 지하에 여러분들 이제 압력이 변해 가지고 파괴가 되는 거죠. 트럼프가 강조한 핵심 포인트는 파이프라인과 밸브와 펌프 등 지상 설비가 유압을 견디지 못해 가지고 파열되거나 폭발한 겁니다. 여러분 원리는 뭐죠? 저장고가 비어 있을 때는 원활하게 여러분들 원유가 통과하기 때문에 압력을 안 받는데 저장고가 완전히 차기 직전 같으면은 유속이 줄어드는 겁니다. 원유 전달되는 속도가 줄어들면서 파이프라인의 압력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유전을 닫아야 되는 겁니다. 유전을 닫게 되면은 지하 내에 여러분들 압력이 증가돼 가지고 파괴가 되는 거죠. 저장고가 풀이 되면 관로 압력이 상승하면서 파이프라인의 파열 위험이 저장고가 풀에 가까워지면은 운송로 관로 압력은 확실히 올라갑니다. 확실히.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늘 새로운 사실입니다.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유전을 틀어 잠그게 되면은 땅 속에 이제 압력이 바뀌지 않습니까? 땅 속에 여러분들 압력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세 가지 현상이 그대로 생기지 않습니까? 세 가지 현상이 미세 입자가 이동하고 자갈팩이 막히고 스케일이 퇴적하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구멍이 좁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방송하는데 김크리스님 뭐 자꾸 뭐 한국 이야기 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그죠? 지금 구둥구둥 해봐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침에 상큼하게 출발하는데 그냥 그대로 결정된 겁니다. 노력은 하셔야겠지만 그러니까 뭐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 이렇게 올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으면 뭐 계속해서 이런 투쟁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뭐 해결될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법을 다 지고 있고 선거를 다 지었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국민들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한국인의 한계고 한국인의 수준인 겁니다. 그리고 비용은 지금 뭐 아직 제대로 치른 것도 하나도 없는 거죠. 주가는 오르고 하니까 좋은 거죠. 뭐. 시간 가면서 이제 알겠죠. 그게 뭘 뜻하는 건지. 부정적인 이야기 해봐야 고쳐질 수 있는 것 같으면 고치겠지만 고치기가 힘들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아직도 감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무슨 소리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리치님 고맙습니다. 항상 이렇게 후원해 주시네요. 자, 여러분 오늘 이란이 참 힘들기는 힘드네요. 오늘 식용유를 구하기 어려워 가지고 국경도시에서 다 이렇게 식용유를 큰 통씩 양쪽에 싣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터키보다 여러분 이란이
못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나라인 겁니다. 터키도 여러분들 인플레 때문에 힘들지만 오늘 미국의 아주 똑똑한 스캇 베슨트 재무장관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식용유 거래로 전락한 이란의 경제 현실, 재무장관이 올린 겁니다.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고 저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석유 거래, 식용유 거래라는 비극적인 발명을 강요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식용유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국경 도시의 사람들 이란 시민들이 터키 쪽으로 넘어가지고 식용유를 사가는 겁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지도부가 더 많은 자금을 해외 계좌로 빼돌리라는 동안 이란 정권의 거대한 경제적 실정은 자부심 강한 이란 국민들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물물 교환에 나서게 했고 이웃 나라들에게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정부 하에서 미국은 트럼프 정부 하에서 미국은 47년간의 부패 끝에 이란 국민들의 자유와 존엄을 지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캇 베슨트 장관이 여러분 나라가 어려워지면 이렇게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선거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나면 국민들이 여러분들 생계를 위해서 식용유 여러분들 들고 다녀야 될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리면 나라가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식용유 가격이 많이 오르기는 올랐네요. 219% 올랐네요. 219%. 뭐 크리스킴 님이 뭐 방해가 된다 안 된다 그런 차원 정도는 아니고 제가 그걸 읽으면서 좀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와가지고 뭐 그런 소리 해봐야 뭐 하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방송에 지장이 되는 거죠. 내가 그 마음은 이해를 하겠는데 방송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한국에 뭐 문제가 이렇고 저렇고 나오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그냥 내 마음이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그죠? 5년을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5년을. 5년 시간을 못 살린 거지 않습니까? 5년을 못 살렸기 때문에 뭐 이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식용유가 여러분들 전체 식용유 한 50에 70% 정도를 수입을 하네요. 이란이. 그리고 이제 그 식용유 가격이 오른 게 정부가 식용유 보조금을 없앴네요. 보조금을. 재정이 워낙 어려우니까 보조금을 없애겠죠. 수입 중단되고 보조금 없애고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스캇 베센트 이런 재무장관이 그런 발신을 한 것을 이란이 이렇게 비참해졌다는 이야기는 그냥 본인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 뉴욕타임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네요. 이란과 터키의 국경도시에서 식용유를 사가지고 가는 이 가장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 그런 기사를 다룬 겁니다. 모든 게 다 수입하니까 나라가 어려워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란 국경의 식용유 거래, 국가적 고난의 단면, 전쟁이 이란 경제 위기를 심화시켰고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을 사기 위해 터키 국경을 넘도록 강요받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마 터키와 이란 사이에 카피게이 국경 검문소에서 일어난 거네요. 자, 그죠? 그러니까 주요 경제 지표 보시게 되면 엉망진창입니다. 인플레이션이나 뭐 한 줄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거죠. 이렇게. 석유 수출 수입 급감으로 공무원 급여 지급이 어렵다. 정부가 1,000만 리알 7달러 정도의 소액 현금 지원을 시작했지만
인플레이션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 여러분들 이란 정부가 특별 보너스로 7달러씩 준 겁니다. 공무원한테. 한국 문제는 뭐 웬만큼 거론하지 말죠. 왜냐하면은 한국 문제는 답이 거의 없습니다. 답이 한국인들은 5년 정도 시간을 놓치